생수병 1리터에 2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실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뇌로 가게 되면은 피떡이 돼서 머리에 박히게 되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래도 나는 드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뭐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 뇌 조직을 들여다봤을 때 뇌 조직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간이 이런 것을 처리하려다 보니 간 조직을 좀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뇌로 가게 되면은 뇌 모세혈관 이런 데 서로 엉기고 그러면서 피떡이 되는 거죠. 피떡이 돼서 머리에 박히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뇌 조직에는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조직이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실제는 이 플라스틱의 사용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속에 쌓이는 그 속도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배달 음식 문화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플라스틱을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게 됐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다로 가고 환경에 뿌려졌을 때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한테 돌아올 가능성도 속도도 훨씬 더 높아졌죠. 다른 나라 미국에서 수돗물, 우리나라 수돗물 이게 다 다르긴 한데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생수보다는 수돗물이 좋습니다. 생수 1리터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24,000개 정도 들어있다 하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위험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지역마다 다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 생수에 비해서 한 50분의 1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에 들어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생수나 수돗물이나 어떤 거나 다 똑같아요. 그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석회석 성분이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은 높은 온도에서 이 석회석이 침전이 되면서 물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붙잡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가 있어요. 굳이 생수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돗물에서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 송수관이 노후화가 돼서 거기에서 녹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도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돗물을 꺼려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정수기 설치라든지 요즘 뭐 피처형으로도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물을 걸러서 드시면 되니까 피처형 정수기 선전한 사람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실제 중금속은 없어요. 우리나라 수돗물 되게 관리 잘 되거든요. 또 그런 피처형 정수기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는 게 뭐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수병 1리터에 2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근데 이걸 걸러게 되면 그게 사용하는 통이 뭐든 간에 걸러게 되면은 그 속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먹겠느냐 아니면 수만 개를 먹겠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기 중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 떠다닌다 매연이 많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폐에서 많이 걸러져. 그리고 폐에서 잡아서 뭐 가래나 이런 걸 뱉어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몸 속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물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물을 조심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꼭 그래도 나는 생수를 드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병으로 든 그런 생수를 드셔야 되고 그럼 굉장히 비싸겠죠. 정수기 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수기 필터를 갈 때 맨손으로 갈았다든지 이때는 이제 비닐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끼고 손에 있는 세균을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정수기 필터 자체가 계속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물이라도 세균은 들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정수기 필터의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3개월을 쓰라고 딱 정해 놨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외려 거기에 이제 세균이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필터만 조심하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관 이런 것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처형 정수기 같은 정수를 끓여서 한 번 더 걸러서 먹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기도 지금 끓여서 온 물.
아니요. 칼슘 카보네이트, 즉 석회석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달라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큰 덩어리가 돼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를 순수하게 펄프로만 된 그런 커피 필터 같은 게 있죠. 그런데다 이제 걸러게 되면은 거의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또 복잡한 화학이 들어가긴 하는데 물이 경수면 더 좋아요. 즉 그 속에 석회석 성분이 많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을 거의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끓이는 것만으로. 근데 이제 우리 먹는 수돗물 같은 경우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물 이런 경우에는 끓이는 방법으로는 한 30% 정도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정수기를 쓰는 것이 또는 피처형 정수기를 쓰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많이 없애는 방법이긴 해요. 좀 귀찮지만 그래서 글라스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산할 때 이럴 때는 갖고 가죠. 어쩔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때는 쓰죠. 하지만은 내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피하는 거죠. 플라스틱 병을 자세히 그 구조를 보면은 플라스틱은 이제 고분자라는 것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고분자가 아주 작은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덩어리들을 녹여서 꽉 눌러 놓은 게 생수병의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거기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표면에 강하게 붙은 알갱이도 있고 약하게 붙은 알갱이도 있는데 이 약하게 붙은 것들은 열을 가해주면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햇볕을 받으면 이러한 페트병의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역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아시듯이 플라스틱 같은 것을 밖에 오랫동안 두면은 그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변하잖아요. 햇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볕이 플라스틱 표면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볕과 열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생수병을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차 안에는 열이 굉장히 높죠. 그게 여름 같은 경우에 속의 온도가 아마 7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차 안에 생수병을 두게 되면 그런 높은 온도의 물을 병 안에 둔 거하고 똑같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똑같은 이유로 캔 음료 같은 것들도 차 안에 오래 두면 안 돼요. 캔 음료 속에 플라스틱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맥주 캔이라든지 콜라 캔 이런 거 속에는 그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은 그 구조상 어떤 물질도 다 똑같지만은 온도의 변화가 크면 구조의 변형이 생기고 그러면 표면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표면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죽아라 그러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죠. 근데 마실 때 보면은 플라스틱 통을 거의 다 마신 다음에 얼음이 좀 남아있으면 막 흔들지 않습니까? 이때 실제는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표면 얼음이 두드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올 거니까. 저는 이제 늘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고 이런 일회용 용기들은 표면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강하지가 않은 그런 용기가 일회용 용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자꾸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에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저도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걸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매장에 직접 가서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이렇게 있듯이 들고 다니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입는 옷들 중에는 합성 섬유를 쓰는 옷들이 많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같은 거 있죠. 나일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합성 섬유가 자연에 가서도 분해가 잘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다 또 돌아옵니다. 세탁기 속에서 건조를 시키게 되면 옷이 건조기에서 돌면서 합성 섬유가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환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옷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 옷을 사는 것은 결국 그만큼 이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거고요. 실제 잘 모르시지만은 옷은 예쁜 쓰레기예요.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염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합성 섬유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옷을 만드는 그 제작 과정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옷을 오랫동안 아껴서 입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제 세대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7, 80세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습관이 평생 동안 쌓였을 때 과연 뇌 속에 플라스틱이 정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킬까. 아직 큰 문제는 아직 안 생겼지만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죠.